돈 풀기 안 하나? 아니다. 내년에 100만 원을 줄 거다. 내년에 100만 원을 줄 겁니다. 이재명이 전 국민에 20만 원, 50만 원씩 주자고 했다가 정부가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물러섰습니다. 줄 돈이 없다는 정부 말도 솔직히 믿지 못하겠고 슬그머니 꼬리 내린 이재명이 관료의 설명을 흔쾌하게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더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도들 거짓말을 해서 이전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문재인 정권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부터가 재난을 방역으로 바꿔 방역지원구민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3,000명대로 늘어나고 또 3명 이상 만나지 말라느니 식당도 열시면 문 닫으라느니 난리를 칠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강화된 방역에 또 시민들 짜증이 하늘을 찌를 텐데 정부가 또 위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화끈하게 100만 원씩 풀자고 덤빌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지지율 올라갈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데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정자동이니 한 주일이 멀다 하고 악재만 쏟아지니 한식해주구나 청명해주구나 어차피 죽기는 매 한 가지라며 100만 원씩을 선거 코앞에 두고 뿌리고 싶은 유혹을 아마도 참기 힘들 겁니다. 1월에 말 꺼내고 2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 돈 뿌리고 열흘 후인 3월 9일 선거를 치른다. 이거 환상적인 스케줄이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2%쯤, 표로 환산하면 약 40만 표쯤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놈 정말 안 되겠네? 나쁜 놈이구만 하고 우르르 투표장에 몰려가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큽니다. 돈 풀면 표차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 돈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62%가 돈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 돈의 힘을 내로남불다운 톡톡히 실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벌려야 좋을지 말지 검토도 없이 24조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선거 후에 주기로 약속하면서 아동수당 1조 원을 선거 전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을 보증했습니다. 홀라당석은 유권자 덕택에 300석 중 180석을 내로남불당은 건졌습니다. 돈 뿌려서 국민을 위로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을 계속 갖겠다는 뜻입니다. 돈 뿌리는 것만 인기 영합주의가 아닙니다. 노무현은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약속해서 표를 챙겼고 군 복무기간 단축은 매 선거 단골 메뉴로 등장해서 지금은 입대 2년도 안 돼서 제대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란 말을 들고 나와 국민은 누구나 일을 하건 안 하건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월 4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국민에게 5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 50만 원 하면 티가 나니까 연자를 쏙 뺐습니다. 얼마나 얄팍합니까? 이 기본소득 소리가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집이 있어야 한다고 기본주택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주택 그야말로 아리까리합니다. 북한이 하는 식으로 공동변소 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층 아파트, 지게로 물 길어 먹는 바람 술술 들어오는 재래식 기와집, 재래식 변소 그런 기본주택이라면 단번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는데 차베스란 대통령이 퍼주다 지금은 수백만 명이 해외로 국월 이민을 떠나고 남은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민도 돈 들고 좋은 기술을 갖고 가야 환영받지 빌어먹자고 이민 가면 그 서러움은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만 해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미녀 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스는 연금공단이 150개나 된답니다. 국가부도는 실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서 4위 부자 나라로 불렸던 아르헨틴, Don't Cry For Me 그런 노래 아시죠? 그런 노래로 잘 알려진 나라 이 아르헨티나가
실업자를 없앤답시고 공무원을 왕창 늘렸습니다. 문재인 내각이 했던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부도를 20번이나 맞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독일에서 히틀러에 협력했던 나치당원들이 체포를 위해 돈을 싸들고 도망쳤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사계절에 땅덩이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숨어 살기 좋고 나라 경제도 흥청망청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똘똘한 소국 작은 나라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매달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정부 제안을 국민 77%가 반대해서 물리쳤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북해에 유전해서 번 돈이 1조 달러가 저금돼 있습니다. 이 1조 달러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이자 수익의 절반만 매년 꺼내 쓰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았다가 후손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돈을 뿌리친 우리 국민도 똘똘합니다. 더 거친 세금은 그동안 뿌리느라고 늘어난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그 똘똘함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역시 유대인 못지않은 똘똘한 단군 자손입니다. 감사합니다.